오늘의 세계 명작의 산책은 프랑스의 소설가 알렉상드르 듀마의 삼총사입니다. 달타냥은 아버지가 근위대장 트레빌에게 보내는 편지를 갖고 파리로 향하는데 웽이라는 마을에서 그가 탄 괴상한 말과 큰 칼을 조롱하는 남자들과 칼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나 칼이 부러져 피투성이가 되는데 정신을 차린 달타냥은 자기가 싸우던 남자가 이륙마차에 탄 젊은 부인과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빨리 영국으로 돌아가 공장님이 런던을 떠났는지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다음날 달타냥은 아버지의 편지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되고 파리로 가서 트레빌을 찾아가게 되는데 그는 달타냥처럼 가난한 귀족 집안 출신이지만 검술에 뛰어나 근위총사대의 대장이 되었습니다. 한편 리슐리의 추기경도 친위대를 두었는데 국왕과 추기경은 겉으로는 싸움을 말렸지만 한바탕 싸워주기를 바라고 있었고 총사대는 아주 난폭했습니다. 트레빌을 찾아간 달타냥은 이야기를 하다 말고 갑자기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저놈을 이번만은 절대로 놓치지 않겠습니다. 편지를 훔친 놈, 비겁한 놈, 정말 미친 자식 같군. 밖으로 달려가던 달타냥은 그 남자는 잡지 못하고 아토스, 포르토스와 부딪혀 결투를 약속하고 아라미스와도 오해가 얽혀 결투를 약속하게 됩니다. 12시에 달타냥과 아토스, 포르토스, 아라미스가 결투를 시작하려고 할 때 추기경의 친위대나 나타나 그들을 체포하려고 합니다. 삼총사는 그들과 결투를 하는데 달타냥이 맹활약을 해서 친위대는 항복을 하고 그 사실을 안 국왕은 달타냥을 궁으로 불러 칭찬을 하고 돈을 주었습니다. 달타냥은 국왕이 준 돈을 총사들과 나눠 가졌고 새 총사는 달타냥에게 플랑시에라는 하인을 붙여주었는데 네 사람의 우정은 날로 깊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나시에가 달타냥을 찾아오는데 그는 왕후의 옷을 담당하는 콘스탄스의 남편으로 자신의 아내가 납치를 당했다고 합니다. 보나시에는 납치의 원인이 왕후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의 아내인 콘스탄스를 잡아간 상과 웽의 여관에서 달타냥과 싸움을 한 남자가 동일 인물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보나시에는 추기경의 경위대원들에게 잡혀가고 다음 날 밤 9시에는 아래층에서 외치는 소리가 나더니 신음소리로 바뀌었습니다. 나쁜 놈들, 여자 같은데 몸을 뒤지니까 몸부림을 치는 모양이군. 달타냥이 방으로 뛰어들자 사내들은 주랭랑을 쳤는데 콘스탄스라는 여자는 26살의 대단한 미인이었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살려주셨군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콘스탄스가 달타냥에게 부탁을 하자 달타냥은 부탁을 수행하고 아라미스의 집으로 가는데 그곳에서 콘스탄스가 어떤 여자와 손수건을 맞바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토스가 잡혀갔다는 소식에 달타냥은 루브르 궁으로 가다가 얼굴을 숨긴 남자와 여자를 만나는데 그들은 콘스탄스와 버킹엄 공작이었습니다. 버킹엄 공작이세요. 이제 우리의 목숨은 당신 마음에 달렸어요. 왕후는 계략에 속아 프랑스의 버킹엄 공작을 만나 영국으로 돌아가라고 설득하려고 했는데 공작을 데리러 간 콘스탄스의 소식이 끊긴 것이었습니다. 제가 편지를 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온 것이 전혀 헛된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뵙게 되었으니까요. 공작은 안느 왕후에게 마음에 징표가 될 만한 선물을 달라고 하고 안느 왕후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든 장미나무 상자를 공작에게 건네줍니다. 한편 보나시에는 리슐리의 추기경 앞으로 끌려가는데 추기경은 보나시에로부터 콘스탄스가 자주 들르던 곳을 알아내고 로슈포르 백작에게 그곳에 가보라고 합니다. 보나시에는 로슈포르가 자기 아내를 잡아간 사람임을 알고 놀라는데 로슈포르는 안느 왕후와 버킹엄 공작이 만났다는 사실과 다이아몬드를 받아간 사실을 보고합니다. 로슈포르가 나간 후 추기경은 보나시에에게 돈주머니를 주자 보나시에는 추기경을 존경하게 됩니다. 좋아. 나를 위해 죽어도 좋다는 사람이 또 한 사람 생겼군. 추기경은 버킹엄 공작의 다이아몬드 장식 중에서 2개를 훔치라는 편지를 써서 비톨이라는 사람에게 런던으로 가서 밀레디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한편 국왕은 추기경의 교모한 부채질에 안느 왕후를 의심하고 있었는데 왕후가 종일 편지를 썼다는 보고에 법무 대신을 시켜 편지를 가져오도록 합니다.
그러나 편지에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었고 추기경은 국왕에게 사과의 의미로 무도회를 열라고 합니다. 추기경은 밀레디로부터 다이아몬드를 손에 넣었다는 편지를 받고 국왕은 왕후에게 무도회에 다이아몬드를 달고 나오라고 하자 그녀의 얼굴은 무서울 정도로 창백해졌습니다. 이젠 마지막이구나. 추기경이 모든 것을 알고 뒤에서 폐하를 꼬드기고 있는 게 틀림없어. 난 이제 살아남을 수가 없어.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어떨 줄 몰라 오는 왕후에게 콘스탄스가 버킹엄 공작에게 사람을 보내 돌려받겠다고 하자 왕후는 편지와 경비로 사용할 반지를 주게 됩니다. 콘스탄스는 남편에게 그 일을 맡기려고 했지만 보나시오에는 이미 추기경 편이 되어 낙담을 하는데 천장을 통해 말을 엿들은 달타냥이 그 일을 하겠다고 나섭니다. 잘 처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당신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달타냥은 트레빌로부터 삼총사와 함께 휴가를 받아 떠나는데 여관 식당에서 추기경 측 기사와 팔싸움이 벌어져 포르토스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번엔 길에서 공사를 하던 일꾼들과 총싸움이 벌어져 아라미스가 부상을 입어 떨어지고 여관에서 무장을 한 사내들이 아토스에게 덤벼들어 달타냥과 플랑시만 말을 타고 달아납니다. 보도에서 달타냥은 추기경의 허가장이 없는 사람은 배를 탈 수 없다는 말을 듣고는 허가장을 갖고 있는 귀족을 발견해 허가장을 빼앗게 됩니다. 달타냥은 플랑시와 함께 배에 올라 다음날 아침 도버항에 닿았는데 다행히 공작과 가까운 사이이며 프랑스 말을 잘하는 패트리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패트리스의 도움으로 버킹엄 공작을 만나는데 왕후의 편지를 본 공작은 곧장 런던으로 향했지만 다이아몬드를 확인해 보니 2개가 없어져 10개뿐이었습니다. 공작은 영국에서 어떤 배도 출발할 수 없도록 하고 2개의 다이아몬드를 새로 만드는데 진짜와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비슷했습니다. 다음 날 파리 시내는 무도회 준비로 무척 술렁거렸는데 추기경은 국왕에게 다이아몬드 2개가 든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왕후의 장식에서 다이아몬드가 몇 개인지 세어보십시오. 만약 10개밖에 안 된다면 2개는 누구에게 주었는지 물어보십시오. 국왕은 춤이 끝나자 왕후의 다이아몬드를 확인하는데 12개가 모두 있었고 민망한 추기경은 2개는 선물이었다고 둘러대게 됩니다. 그날 밤 달타냥은 외딴 집으로 와달라는 콘스탄스의 편지를 받고 달려가지만 약속한 외딴 집은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고 콘스탄스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트레빌은 추기경의 짓이 틀림없으니 파리를 떠나는 것이 좋겠다고 하자 달타냥은 삼총사의 소식을 알아볼 겸 그들과 함께 지났던 길을 다시 밟아 나갔습니다. 포르토스와 아라미스, 아토스는 모두 그곳에 그대로 머물고 있었는데 아토스는 소녀와 결혼한 백작이 어느 날 그녀 어깨에 죄인 낙인을 발견하고 그녀를 목매달아 죽였다는 알쏭달쏭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들이 파리로 돌아오자 달타냥이 국왕의 특별 허가로 총사대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새 총사는 전쟁 준비를 끝내놓으라는 편지가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달타냥은 과거 결투에서 목숨을 살려준 윈터경으로부터 동생의 부인인 윈터 백작 부인을 소개받는데 밀레디의 어깨에 백합꽃 문신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굉장한 금발에 미인 어깨에 낙인이 찍혀 있고 혹시 아토스가 말한 그 여자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여자는 죽었을 텐데. 다음 날 달타냥은 전쟁터로 떠났고 밀레디는 자기의 비밀을 알아낸 달타냥을 죽이겠다고 별렀는데 국왕이 건강이 나빠져 블루아에 머물자 총사대도 그곳에 남아 달타냥은 삼총사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달타냥이 오솔길을 홀로 산책할 때 여기저기서 총부리가 보였고 천신만고 끝에 달타냥은 수경지까지 도망을 오게 됩니다. 또한 달타냥이 적진을 살피는 임무를 받고 가는 도중에 사라진 병사 2명이 돌아오는 길에 달타냥을 공격하는데 달타냥은 그들을 잡아 시킨 사람이 밀레디임을 알게 됩니다. 그 후 달타냥은 삼총사가 보내온 포도주를 받아 친한 친구들과 마시려고 할 때 국왕과 삼총사가 도착을 하는데 그들은 술을 보낸 적이 없다고 하고 식당에는 친구 브리즈몽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큰일 났군. 큰일 났어. 이것은 모두 그 여자의 안가품이야.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아토스는 추기경을 따라 선술집에 갔다가 추기경이 밀레디와 이야기하는 것을
엿듣고 추기경이 서류를 만들어 여자에게 주는 것을 보는데 아토스는 밤에 여관으로 되돌아옵니다. 역시 그랬었고. 날 알아보겠나? 라페르 백작. 아토스는 밀레디로부터 추기경이 서명한 위임장 서류를 빼앗는데 밀레디는 자기의 비밀이 드러날까봐 추기경에게 말도 못하고 이튿날 영국으로 향합니다. 달타냥은 아토스로부터 그녀가 버킹엄 공작을 암살하려고 영국으로 갔다는 것을 알고 플랑시에를 시켜 런던에 있는 윈터경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한편 밀레디는 배가 늦어져 플랑시에가 영국을 다녀간 후에야 항구에 닿았는데 경찰들이 다가와 그녀를 어느 쓸쓸한 성에 철창 창문과 쇠문으로 된 감방에 넣어버립니다. 그녀를 가둔 사람은 윈터경으로 펠턴이라는 사관에게 감시를 시키는데 밀레디는 펠턴이 열렬한 청교도라는 것을 알고 자기도 열렬한 청교도인 척을 했습니다. 펠턴은 밀레디의 아름답고 청순한 희생양인 듯한 이야기에 감동을 하고 밤중에 창문을 통해 밀레디를 탈출시키게 됩니다. 펠턴은 밀레디를 배에 태워보내고 자신은 포츠머스에 있는 해군 본부에 가서 버킹엄 공작에게 밀레디의 사면을 부탁합니다. 버킹엄 공작은 단호하게 거절하자 펠턴은 버킹엄 공작이 한눈을 파는 사이에 버킹엄 공작을 찌르고 펠턴은 뒤늦게 달려온 윈터경에 의해 체포됩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버킹엄 공작은 안느 왕후가 버킹엄 공작을 걱정하는 편지와 사랑한다는 당부의 말을 듣게 됩니다. 역시 하느님은 무심하시지 않았구나. 그렇다면 난 죽어도 한이 없겠군. 한편 프랑스에 도착한 밀레디는 다음 지시를 기다리기 위해 카르멜바 수도원으로 향했는데 수도원장에게서 그곳에 추기경을 피해온 젊은 여자가 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밀레디를 완전히 믿게 된 원장은 그날 밤 그 여자를 데려왔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밀레디는 그 여자가 콘스탄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밀레디는 달타냥에게 복수하려고 콘스탄스를 수도원에서 데리고 나가려고 하지만 달타냥이 빨리 도착하자 자기 반지 속에 든 독약을 콘스탄스의 술잔에 털어넣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복수를 하고 싶진 않았는데 할 수 없지. 철문이 열리고 달타냥의 목소리가 들리자 콘스탄스는 기뻐했지만 꼼짝도 못했고 숨이 거칠어지며 손은 차가워져 갔습니다. 달타냥은 콘스탄스로부터 이것이 밀레디의 음모임을 알게 되는데 콘스탄스는 입술을 달타냥의 입술에 갖다 대고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일행은 수도원장에게 콘스탄스를 잘 묻어달라고 부탁하고 나왔는데 그날 밤 아토스는 누군가의 집을 찾아가 남자에게 추기경의 위임장을 내밀었습니다. 아토스는 하인들을 시켜 밀레디가 숨어있는 곳을 찾아내는데 창을 부수고 방으로 뛰어들었고 문 쪽으로 도망간 그녀 앞에는 아토스보다 더 무시무시한 표정을 한 달타냥이 서 있었습니다. 이어서 윈터 남작의 모습을 보고는 두려움으로 숨이 멎을 것만 같았는데 곧 붉은 망토를 걸친 사람이 들어와 복면을 벗었습니다. 릴의 처형 담당자. 제발 용서해주세요. 제발. 남자의 동생은 수도원의 사제였는데 수녀 밀레디의 꿰매 빠져 재단에 그릇을 훔쳐서 도망가다 붙잡혔습니다. 밀레디는 감옥지기의 아들을 꿰어 도망을 쳤으나 사제는 10년 금고형과 문신형을 받았는데 억울하다고 생각한 사내는 밀레디를 찾아내 어깨에 문신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감옥 안에서 자살을 했다는 것인데 이야기가 끝나자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죽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처형 담당자는 밀레디를 배에 태워 방으로 가 큰 칼날을 휘둘렀는데 드디어 밀레디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파리로 돌아온 네 사람이 길가의 술집에 앉아 있었는데 로슈포르가 나타나 달타냥을 데려오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추기경의 앞에 선 달타냥은 밀레디의 정체를 밝히고 그녀를 죽여버렸다면서 추기경이 밀레디에게 써주었던 서류를 내밉니다. 추기경은 잠시 후 서류를 찢어버리고 글이 쓰인 양피지에 서명을 하고 달타냥에게 주었는데 그것은 뜻밖의 총서대의 부대장 임명장이었습니다. 달타냥은 추기경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달타냥은 부대장 자리를 삼총사에게 넘겨주려고 했지만 모두 거절을 합니다. 달타냥은 부대장이 되었고 포르토스는 총사직을 그만두고 다음 해에 결혼했으며 아라미스는 로렌 지방의 수도원으로 갔습니다. 아토스는 총사대에 남아있다 유산을 받자 군대에서 나왔고 달타냥과 로슈포르는 마음을 터놓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플랑시에는 로슈포르의 힘으로 친위대의 중사가 되었고 보나시오에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는데 추기경의 도움으로
경치 좋은 성에서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루시안입니다. 그럼 제가 작가와 소설의 뒷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총사는 프랑스의 소설가 디마의 소설로 상상력과 극적인 줄거리로 독자를 끌고 간 대중적인 역사소설입니다. 1844년 신문세계에 연재되었는데 17세기 프랑스와 영국을 배경으로 많은 역사적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사실과 허구를 교묘하게 섞은 구성으로 큰 인기를 끌었는데 달타냥을 주인공으로 하는 3부작 중 첫 번째 작품입니다. 알렉상드르 뒤마는 19세기 프랑스의 극작가 및 소설가로 북프랑스 엔 데파르트망의 빌레드 코틀의 출생입니다. 나폴레옹 1세 휘하의 장군이었던 아버지를 어려서 잃고 파리에 가서 오를레앙 궁에 필경직을 하는 동안 사극 앙리 3세와 그 궁정이 대성공을 거두게 되어 새로 일어난 로망 파극의 선구자 역할을 했습니다. 7월 혁명 때는 루이 필리프를 지지해 활약했고 그 후 로맨틱한 자극법으로 앙토니, 킹 등을 상연해 파리 극단의 인기를 휩쓸었습니다. 그 후 소설도 쓰기 시작해 삼총사로 대호평을 받았으며 무려 250편이 넘는 작품을 남겼는데 특히 파란만장한 장편 모험소설인 몬테크리스토 백작이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가 섭섭하게 대해줄 때 내게 잘해준 일만 생각합니다. 그가 미운 마음 가질 때 나를 위해 기도해준 일 생각합니다. 그가 크게 실망하고 슬퍼할 때 작은 일에도 기뻐하던 때 되새깁니다. 그가 늙고 병들어 보잘것없어질 때 젊어 예쁘던 때를 기억하겠습니다. 나태주, 그가 섭섭하게 대해줄 때